이번에는 셀레스트론에서 만든 102 SLT라고 하는 이 모델의 만안경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모든 만안경의 조립 순서는 설치 순서는 다 비슷한데요. 마찬가지로 코동 만안경 설치했던 순서대로 똑같이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치하시기 전에 주변의 지형과 지구를 보고 가장 내가 관측하기 용이한 장소를 고르는 겁니다. 바닥도 평평하고 그리고 주변 사물의 높이가 고도가 낮은 별들을 가리지가 않는지, 그래서 같은 주위에 너무 가까운 곳에 큰 건물이 있지가 않은지, 산이나 아니면 나무 같은 것들이 가리지는 않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설치할 장소를 물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삼각대를 설치해야 되겠죠. 자, 코동 만안경하고는 다르게 이 102 102mm SLT 만안경은 삼각대에도요, 삼각대가 좀 더 견고하게 생겨 있고, 그 삼각대에 수평기가 이렇게 벌써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리한데요. 자, 코동 만안경이 그 삼각대가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상대적으로 이 102mm 모델은 좀 더 단단하게 생겨 있다는 거. 가격 차이가 나니까요. 마찬가지로 삼각대 다리를 이렇게 뽑아줍니다. 자, 일단은 최대한 다 뽑아주고요. 그리고 설치한 다음에 수평기를 보면서 높낮이를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렇게 뽑아주고요. 자, 이렇게 뽑아줍니다. 그 다음에 삼각대 다리를 이렇게 대충 벌려놓으면 또 나중에 또 방향이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벌려주고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수평기가 있거든요. 수평계. 자, 이 수평계에 보면 가운데 원이 있어요. 그 원에 여기 있는 기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수평계를 보면서 기포가 가운데 오도록, 지금 가운데에 있지 않으니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둘러서 살짝 한쪽을 내려주면, 살짝 내려주니까요. 이쪽을 내리니까 오히려 더 벗어나네요. 그 얘기는 다른 쪽을 이렇게 조금 내려주면 높이를,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평계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코동도 마찬가지로 설치할 때 수평계가 따로 없으니까 수평계가 있으면 좋겠고요. 수평계가 없으면 수평계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을 여기다가 어플을 깔아가지고 핸드폰을 갖다 놓으면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삼각대를 설치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삼각대 받침대, 우리가 트레이라고 하는데 이 받침대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102 모델은 받침대가 우리가 코동은 이렇게 놓고 아래에서 잠그는 형식이었는데, 지금 102는 이렇게 여기 홈이 있어요. 여기 맞는 홈이 있는데 홈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일단 끼웁니다. 이렇게 얹어요. 끼운 다음에 이 상태로 이 트레이를 돌려요. 그러면 이쪽에 탈칵하고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걸릴 때까지 돌려서 탈칵 해주면 걸렸죠.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삼각대가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러면 삼각대에다가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요, 핸드 컨트롤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손잡이를 연결할 수 있는 요 거리를, 핸드 컨트롤 거리를 한쪽 다리에다가 이렇게 조심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가대를 연결해야 되겠죠. 자, 이 가대는요, 코동 가대랑 비슷하게 생겨 있어요. 다만 좀 차이점이 있다면, 코동은 그 배터리가 따로 이렇게 배터리백이 이렇게 전선으로 해서 따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102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가대 2통, 이 가대 통을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누르면요, 이렇게 눌러서 빼주면, 이렇게 뚜껑을 빼주면요, 요 안에 이렇게 배터리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데 저는 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고 마찬가지로 외부 전원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배터리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한쪽에는 코동은 스위치가 따로 없잖아요. 그래서 전선을 뽑았다 꼈다 해야 되는데 이 지금 102 모델 같은 경우는 이 옆에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를 온 해줘야지 파워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핸드 컨트롤을 연결할 수 있는 그 단자랑 그 옆에 보면 억스 단자가 또 따로 있어요. 좀 편리하게 되어 있죠. 자, 마찬가지로요. 가대를 넣을 때는 뭐 특정한 방향에 상관없이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여러분들 잘 보이시도록 이쪽 가대 쪽이 여러분들을 향하도록 설치를 하고 마찬가지로 손잡이를 약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감아줍니다. 네, 자 감아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핸드 컨트롤을 연결할까요? 자, 핸드 컨트롤 마찬가지로. 자, 핸드 컨트롤 사용법은요, 코동하고 똑같습니다. 네, 여기다 연결을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지금 만안경 경통을 이제 연결합니다. 자, 만안경 경통을. 자, 이렇게, 지금 보면 이쪽 방향으로 연결할 것이냐, 이쪽 방향으로 연결할 것이냐, 이제 고민이 되죠. 지금 이렇게 지금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연결할 것이냐, 이렇게 연결할 것이냐. 상관없습니다만 이렇게 연결하면요, 이렇게 고도가 조금만 높아져도 이 경통이 가대랑 닿아요. 닿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그래서 이 저반 렌즈 쪽이 바깥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해서요. 자, 마찬가지로 한쪽 끝부터 이렇게 넣어서 도구 테일바를 이렇게 넣어서 가운데다 놓고 마찬가지로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으로 이렇게 조여줍니다. 완전히 조일 때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설치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파인더 스코프를 이제 연결합니다. 근데 이 파인더는요 광학 파인더가 아니에요. 이게 망원경처럼 생긴 렌즈로 되어 있는 파인더가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 도트 파인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지금 스위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이 찍혀 있는데 이걸 이렇게 돌리면 네,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레이저가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레이저가 나가요. 그래서 이 레이저가 이 화면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는데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레이저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이저로 그 대상을 지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설치를 했는데 또 파인더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정렬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정렬할 때는 여기 지금 레바 있고 여기도 레바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돌려주면 그래서 위아래 뭐 이렇게 돌려주면 또 네, 방향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고 광학 파인더 맞추듯이 이렇게 놓고 네, 이거는 이제 온오프고요. 이렇게 하면 높낮이가 바뀐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높낮이를 바꿔서 할 수 있다는 거. 마찬가지로 자 파인더를 이쪽에다 이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연결됐죠.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천정밀러, 90도 천정밀러가 마찬가지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도 천정밀러를 이 스테인리스 부분을, 금속 부분을 집어넣고 조여줍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뚜껑을 이제 열고요. 다시 뚜껑 열기 전에 이제 그 전원을 연결해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배터리를 넣는데 배터리 선이 또 이렇게 아래다 놓는 경우도 있고요. 아래다 놓으면 또 짧을 수도 있으니까 요 위에다가 이렇게 놓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거를 주머니에다 담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편리한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선이 닿지만 이 가대가 이렇게 좌우로 돌아가다 보면 선이 혹시 모자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전원을 연결할 텐데요.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지만 극성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후동에 연결되어 있는 지금 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플러스 그리고 검은색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 지금 책 안에가 플러스 요 바깥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고 빨간색은 빨간색 쪽에 그리고 검은색은 검은색 쪽에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돼요. 근데 연결했다고 해서 바로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코드하고 다르죠. 지금 보면 핸드 컨트롤러에도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로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그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눌렀더니 여기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전원이 들어왔고 마찬가지로 핸드 컨트롤에 이렇게 지금 네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뚜껑을 엽니다. 이제 경통 앞에 있는 뚜껑을 조심스럽게 확 열면은 이제 또 떨어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천천히.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소모품은요 그냥 아무데다 놓으면 나중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꼭 준비되어 있는 선반이나 아니면 케이스나 자 특정한 곳을 하나 지목하고 거기다가 넣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 전선렌지에 뚜껑도 열고요. 그 다음에 미처 촬영하기 전에 준비를 못했는데 아이피스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피스를 안 갖고 왔는데요. 여기다가 아이피스를 꽂고 다시 조여주면 됩니다. 자, 아이피스는 뭐 고배율과 저배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저배율로 그러니까 조금 더 저배율로 관측 대상을 찾고 그 다음에 고배율로 바꿔가면서 관측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 아이피스를 꽂고 마찬가지로 조여줍니다. 자, 여기까지 됐고요. 자, 그러면 좀 화면에서 벗어났나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됐으면 이제 물리적인 설치는 이제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측하기 위해서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파인더 정렬하기를 해야 된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파인더 정렬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핸드 컨트롤을 가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설정하지 않았으니까요. 여기에 보면 지금 이 핸드 컨트롤러에는 넥스타 XLP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AT 모델의 얼라이먼트를 시작하겠느냐 이렇게 써 있는데 얼라이먼트 시작하기 전에 파인더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파인더 정렬할 때는 앞에 세팅 메뉴에서 이 방향 키를 눌러서 파인더 정렬하면 되겠습니다. 저 멀리 있는 불빛 하나를 지목하고 이래서 십자가든지 아니면은 빨간색 불이라든지 아니면 저 멀리에 있는 민가에 있는 불이라든지 이런 만약 그런 것도 없으면 밤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쉽게 볼 수 있는 너무 고도가 높지 않은 별을 지칭하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기에 있는 점을 하나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파인더 정렬을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요 같은 방향에서 내가 시선 방향이 위면 진짜 저게 이 경통이 가리키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선을 이 경통에다 맞추고 그리고 그래서 시선 방향에서 저기에 보일 때까지 이제 이동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인더로 맞춰야 되겠죠? 자, 파인더에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아이피스에도 들어와 있는지 확인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럼 파인더를 먼저 맞출 것이냐 아니면 아이피스를 먼저 맞출 것이냐.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대상으로 지목한 이 지금 별이나 아니면 십자가는 우리가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대상이긴 하지만 별처럼 아주 멀리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경통 가운데다가 둡니다. 경통 이렇게 아이피스를 보고 경통 가운데 오도록 이렇게 조심스럽게 가운데 오도록 하고 네 이제 가운데 왔어요 십자가.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얘를 지금 고출시켜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천체를 지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얘가 움직이지 않아요. 자, 그 사이에 이 파인더를 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나사를 가지고 지금 레이저가 내가 가리켰던 그 대상을 가리키도록 맞춥니다. 자, 다 맞췄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지금 파인더의 불빛이 빨간색 불빛이 그 대상을 지목하고 있겠죠. 그러면 다시 아이피스를 보고 이 아이피스에도 그 대상이 정중앙에 있는지 봅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파인더 정렬하기가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코동 강의를 다 들으신 분들은 아마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설치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던 거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물리적인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만화경은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 만화경이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가 어딘지 장소 그리고 지금이 몇 시인지 시간 그리고 오늘이 며칠인지 날짜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만화경한테 나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핸드 컨트롤을 꺼내고 자 엔터.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는 앞에 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스카이 얼라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스카이 얼라인은 3스타 얼라인 하면 좋겠지만 지금 편의상 강의했던 대로 오토 2스타 얼라인을 한번 해볼게요. 오토 2스타 얼라인. 자, 그러면 오토 스타 2스타 얼라인을 눌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타임이 떠요. 타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 장소, 시간, 날짜를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장소를 처음에 입력하려고 했더니 타임이 떴어요. 장소를 건너뛰고 시간이 됐어요. 그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번에 세팅해 놓은 대로 지금 이 친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장소에서 했니? 그럼 오늘도 이 장소 아니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고정 관측지에다가 고정 관측지 그러니까 천문대 같은 데서 얘를 설치해 놨는데 킬 때마다 장소를 계속 입력하면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건너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다가 지금 계속 설치해 놨으면 다음에 오면 그냥 바로 그냥 시간만 입력하면 쓸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장소가 옮겨졌잖아요.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장소를 다시 입력해야 됩니다. 근데 시간이면 장소를 입력하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백키를 누르면 바로 장소가 입력하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장소 마찬가지로 핸드폰 어플을 꺼내셔서 GPS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위도랑 경도를 확인해서 경도 만약에 126도 뭐 01초 01분 50초다. 자, 이렇게 떴다고 칩시다. 그럼 누르고 엔터.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스트로 있으니까 이스트 엔터.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플을 다시 보고 고도. 우리나라에서도 고도가 좀 차이가 나겠죠. 예를 들어 부산하고 제주도하고 서울하고 고도 차이가 나겠죠.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작은 수치가 모이면 이 고투 장치가 움직이는데 오차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정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7도 뭐 37분 뭐 40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그러면 노스냐 사우스냐 노스 엔터.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시간이 나왔죠. 그럼 몇이냐? 지금이 12시 8분 정도예요. 난 12시 8분. 그러니까 12시 08분 00초. 근데 여러분 대부분 저녁 때 하시겠죠. 왜냐면 별도 없는데 지금 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저녁 때 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20시다. 저녁 8시다. 그러면 20시 00분 00초. 그리고 엔터. 자, 그럼 셀렉트 1. 여기 보면 AM 얘는 또 다르게 코드하고 다르게 AM하고 PM을 고르게 돼 있네요. 그러면 AM. 오후니까요. 지금 낮 점심 먹었습니다. 점심 먹었으니까 오후죠. 그러니까 PM 12시. PM 엔터. 자, 그 다음에 스탠다드 타임을 고를 것이냐 아니면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고를 것이냐. 이건 상관없이 스탠다드 타임 엔터. 시간 존 9 9시간대 엔터. 자, 그 다음에 오늘이 7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01월 16년 엔터. 자, 그러면 이제 셀렉트 스타 1 첫 번째 별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하늘을 보고 밝은 별들을 딱 봅니다. 그럼 오늘은 굉장히 날씨가 흐린데 오늘이 여름이 7월 1일이면 이제 여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여름철 별자리들이 막 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봄철 별자리가 지고요. 그러니까 서쪽에 지금 뭐 목동자리가 있어서 아크투루스가 지고 있을 것이고 동쪽을 보면 대가 그리고 대내부 뭐 알타이르 이런 별들이 막 뜨고 있겠죠.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하나를 고르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베가를 고르자. 아니면 뭐 베가를 고르자. 베가 찾기가 쉬우니까요. 자, 그러면 베가를 고르자. 그럼 이렇게 돌려서 베가가 나올 때까지 찾습니다. 베가. 자, 베가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보니까 베가가 없어요. 지금 제 목록에.
왜냐면 제가 아까 전에 시간을 낮 시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아직 배가가 안 떠요. 지금 저한테 뜨는 거는 뭐가 있냐면 베텔기우스도 막 떠요. 그러니까 지금 낮 시간이니까 지금 내 머리에 겨울철 별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낮 12시에 겨울철 별자리가 내 머리 위에 있어요. 7월 1일인데 대신에 지금 안 보이는 것 뿐이죠. 그리고 겨울철 별자리 지고 저녁 때는 여름철 별자리가 떠오르겠죠. 근데 편의상 그냥 베텔기우스를 눌러보겠습니다. 베텔기우스 엔터. 자, 그랬더니 디렉션 버튼 to center object in the find scope. 그러니까 find scope에 베텔기우스를 갖다 놓고 엔터를 눌러라. 오케이. 예를 들어 지금 베텔기우스가 뭐 머리 위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근데 너무 고도가 높은 것으로 기준을 잡으려고 그러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요. 중간 정도. 그래서 여기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해서 엔터. 자, 그러면 자, 파인더를 보고 아, 저기 있구나. 베텔기우스가 저기 있구나. 엔터.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는 얼라인 베텔기우스. 그러니까 파인더 스코프로 찾았으면 엔터. 그 다음에는 아이피스로 찾고 얼라인. 그러니까 아이피스로 놓고 여기 있을 거예요. 파인더로 아까 파인더 정렬하기로 했으니까 파인더로 찾으면은 이 경통 안에 있을 겁니다. 고배율 너무 고배율이 아니면 저배율이면 시야가 넓으니까 이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미세 조정한 다음에 자, 찾았으면 얼라인. 그랬더니 이제 셀렉트 스타트 두 번째 별을 찾아라. 두 번째 별은 예를 들어서 막 보니까 리겔이 있고 뭐 레귤루스가 있고 프리튠이 있고 폴룩스가 있고 폴라리스가 있고 막 떠요. 그럼 지금 겨울철이니까 뭐 뭘 찾아볼까요? 베텔기우스니까 리겔을 한번 찾아볼까요? 근데 베텔기우스하고 리겔하고 거의 같은 방향에 있기 때문에 같은 방향에 있는 것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걸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얘가 한 번은 여기 찾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저쪽에 쭉 찾으면 그 각도를 계산해서 오차를 얘가 정점을 다 하거든요. 근데 같은 방향에 찾고 요걸 찾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애를 찾으면 요 각도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정값이 조금 더 세밀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조금 방향이 다른 곳. 그래서 시리우스를 찾아보겠습니다. 시리우스. 자,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오토 투스타 했으니까. 누르면 시리우스를 찾아가겠죠. 눌렀더니 자, 눌렀더니 시리우스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 똑똑한 녀석이죠. 사실은 이렇게 고우투 장치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하는지만 이게 배우고 그리고 밤하늘의 별자리 대표적인 별자리 몇 개만 알면 사실은 고우투하는 거 굉장히 쉬워요. 지금 몇 번 조정만 하면 자꾸 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진짜 안시 관측할 때 진짜 나 순순히 나의 힘만으로 위동 나사를 움직여가지고 진짜 별을 찾을 때는 굉장히 번거롭고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많은 경험과 숙련된 경험과 그리고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지식과 같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리우스를 센터에다 놔라. 그럼 마찬가지로 파인더 스코프를 보고 센터에다 놓고 엔터. 자, 그랬더니 얼라인 시리우스. 그 시리우스를 얼라인해라. 이번에 저번 렌즈를 보고 얼라인. 그랬더니 지금 보이지 않는데 실패했다고 페일이라고 떠요. 왜냐면 제가 그냥 지금 보고 진짜로 실제로 보고 한 게 아니라 막 그냥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막 하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각도랑 너무 다른 거예요. 오차가 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페일인데 실패했는데 라고 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 아마 석세스라고 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얼라이먼트가 된 거예요. 투스타 얼라인. 투스타 얼라인이 끝났습니다. 자, 이 다음에 이제 별을 관측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별을 관측하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드하고 똑같아요. 여기 패드에 보면 솔라 시스템, 스타, 딥 스카이 막 이런 걸 고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걸 눌러서 목록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02의 설치와 그리고 파인더 정렬과
또 가축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분리를 한번 해볼까요? 분리까지 그냥 한 번에 동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영상을. 자, 마찬가지로 이제 다 같이 끝났어요. 끝났으면 이제 접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상태로 말씀드렸던 거 접어버리면 나중에 경통 깰 때도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놓지 말고 수평으로 놓을 때까지. 혼자 볼래? 아이고. 미안해, 가게 해주자. 아니, 하자.